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일단 포장을 하고, 그리고 당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, 거기다가 배를 또 한 번 싸고, 그리고 그 위에 기구 띄우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난파가 돼도 이건 물에 젖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.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과 그림 그렇죠. 바깥에서 일어난 사회적 사건, 그렇죠. 이것이 그게 결부되어서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.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다. 예,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사실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상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. 그렇죠. 전성기 르네상스의 최고 거장의 작품인데요. 그런 면에서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해프닝도 있고 스캔들도 있었지만 작품 자체도 굉장히 그리고 완성도 있다. 프랑스가 또 포장을 잘했어요. 그 뒤로. 음,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고 난 이후에 프랑스 자체 마케팅이죠.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루브르의 간판으로 하면서 그걸 정치적으로도 활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모나리자가 루브르에서 딱 3번 나가요. 지금까지. 3번밖에 그 네네. 외에는 나간 적이 없거든요. 첫 번째가 도난 사건.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미국으로 가요. 케네디하고 이 프랑스하고의 어떤 그 동맹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걸 딱 맺고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그야말로 친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정의 하나의 신호로 모나리자를 보내요. 그때 이제 문화부 장관이 앙드레 말로였죠. 앙드레 말로 난 공이 놈이야. 없으면 난 안 놈이라고 돼요. 하면 되지. 이건 앙드레 말로가 전부 다 만든 거예요. 대단한 근데 사람이지. 그 보낼 때 당시에는 이 나무판에 그린 그림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해외 반출이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일단 포장을 하고, 그리고 당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, 거기다가 배를 또 한 번 싸고, 그리고 그 위에 기구 띄우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난파가 돼도 이건 물에 젖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이런 장치까지 다 해서 보내거든요. 그래서 워싱턴 거쳐서 이 뉴욕으로 들어가요. 근데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전시가 될 때 얼마나 어렵게 왔어요.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걸로 왔는데 그냥 그야말로 국가 원수급이잖아요. 자, 그러니까 그 한 작품을 위해서 메트로폴리탄의 다른 작품들을 다 내렸어요. 다 내리고 그 한 작품을 보여주는데 정말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정말 3박 4일을 그 앞에서 있으면서 대기표 받아가면서 보는데 한 사람당 허가된 시간이 12초였대요. 누가 그럼 시계 재고 있었나요? 12초 다음 이렇게?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봤지? 나가. 봤지? 그게 나가. 그런 거 아닐까요? 전체 관람객이 입장객이 만약에 30만이고 이게 전체 30일이면 그걸 계산해서 나눈 거 아닐까 그냥? 그럴 수도 있죠. 그렇게 계산했게 설마 12초 이렇게 그걸 계산. 제가 예전에 그 로마의 그 미켈란젤로 이 벽화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시스틴 채플이요? 예. 시스틴 채플 그 시스티나 채플 갈 때 누가 가이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야 가면 15초만 쫓겨난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. 그 되게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봤는데 안 쫓겨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예. 관람객 수가 그만큼 많았다 뭐 그런 거 그렇죠. 아닐까요? 예.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외출이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외출은 예. 일본을 가요. 근데 일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잠깐 들렸다가 오고 안 갑니다. 그럼 그때 일본한테도 약간 그런 외교적인 하나의 제스처였나 당시에 보죠? 그 80년대 초반이었나요? 일본이 최고 세계 부강한 나라였고, 미국이 최강일 때는 미국으로 보내고, 일본이 최강일 때는 일본으로 보내고. 재수없어 프랑스. 그러니까 이렇게 예술품을 가지고 프랑스가 그야말로 이 외교와 그러니까 외교죠. 외교에 활용을 하는, 그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국가 원수급. 그러니까 당연히 루브르의 넘버원. 심지어는 이 2019년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후 500주년 특별전을 할 때도 사실 무산될 뻔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동시대 이탈리아에서도 하고 프랑스에서도 500주년을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요청을 했거든요. 모나리자 보내라. 안 된다. 모나리자는 절대 못 나간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결렬이 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열리게 되거든요.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. 그게 이제 2017년인가 18년에 이제 그 당시 이탈리아 담당자 문화부 장관이 이제 누군가 하고 이제 이걸 한 거예요. 프랑스에 딜을 해서 다빈치 걸 좀 가져왔어요. 예.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대신에 그 다빈치가 죽고 1년 후에 이제 그 라파엘로가 죽어서 예. 그럼 라파엘로 주겠다.
이게 급이 안 맞죠, 사실. 그치. 모나리자 주고받는. 근데 그 2019년도 당시에 이탈리아 담당자 바뀐 거예요. 난 모르겠다. 달라. 근데 진짜로 우피치 게 하나도 안 왔어요. 네. 근데 이제 우피치 그게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보내.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약간 자존심 싸움으로 그런 비가 되는.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역시 프랑스는 해내더라고요. 그때도 상당히 정치적이었던 게 당시에 그 노란 조끼 운동이 펼쳐졌을 때 이탈리아 총리인가요? 누가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거든요. 그거 하는데 또 그렇게 되자 프랑스는 또 이민자 안 받아준다고 이탈리아가 이민자들을 수용한다. 그래서 그 정치적인 싸움에 괜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싸움 500주년 특별전이 껴갖고 굉장히 날카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네, 뭐 하여튼 재미난 그 뒷얘기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모나리자가 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자 네.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그림인지 오늘 교과서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중요한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살펴봤습니다. 다음에 모나리자 보시면 아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. 과연 그녀는 웃고 있는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사실 모나리자만큼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워낙에 많거든요. 근데 사실 모나리자에 좀 가려져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모나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 다른 작품 얘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